뭐 여자들도 군대에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헌팅턴입니다. 요 며칠간 여성 징병제가 이슈로 떠올랐죠. 근데 사실 왜 남자만 현역병으로 군대 가냐, 이 문제가 제기된 지는 꽤 오래됐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예비역 중위의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얘기해볼까 해요. 사실 예전에는 남자들이 왜 여자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여자들은 임신과 출산으로 공동체에 기여를 한다고 그렇게 반박을 했었죠. 저 고등학교 때 여자 선생님 한 분도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물론 저는 의무인 병역과 선택인 출산이 비교가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 들긴 했는데 저 쫄보라서 개기지는 않았고 그냥 닥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들의 이런 반박도 요새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합계 출산율이 0.84까지 떡락을 해버리니까 여자들 스스로도 이런 반박을 하기가 좀 민망해진 거예요. 사실 저출산 문제는 이 병역 자원의 감소와도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여성 징병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전 뭐 여자들도 군대에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자들도 지금의 현역병과 동일한 기간, 동일한 형태로 복무해야 한다. 이게 과연 정답인가? 여기에 대해 제가 현역 때 보고 느꼈던 점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좀 오늘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군대는 왜 존재할까요? 대다수는 일반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할 겁니다. 외부로부터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존재하죠. 그럼 군대의 구성원인 군인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무엇이 있느냐? 물론 군인도 장교, 부사관, 병으로 나뉘고 병과 특기별로 역할이나 필요한 능력이 다르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 인력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전투 임무를 잘 수행하려면 육체적으로 강인해야겠죠. 결론적으로 군인에게는 육체적 강인함이 요구됩니다. 근데 군인은 왜 남자가 대부분이냐? 그건 집단으로서의 남자가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일반적인 남자보다 강한 여자도 있고 일반적인 여자보다 약한 남자도 있잖아. 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근데 이건 사실 예외적인 거고 일반적인 남자들, 일반적인 여자들을 비교를 해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소리죠. 일반적으로 근력과 같은 이런 신체적 능력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고 또 여성의 경우 월경이나 임신과 같은 그런 생리적인 특성이 존재를 하죠. 야! 요즘 시대에 칼 쓰는 것도 아니고 총 들고 싸우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을 것 같은데 기초군사훈련만 겪어봐도 그게 아닌 걸 깨닫게 됩니다. 총기 방아쇠야 다 땡길 수 있지만 일반 소총수도 수십 킬로의 군장을 메고 수십 킬로를 행군을 해야 되고 신체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각종 전투 기술을 익혀야 임무 수행이 가능한 거거든요. 진주공사 때 삽질이랑 곡괭이질도 근력 없으면 잘 못하잖아. 그 얘기야. 아무튼 이런 이유로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도 남성만 징병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해요. 그런데 여성 다수를 징병해서 현역병으로 굴리는 군대도 일부 있긴 해요. 대표적으로 북한군, 이스라엘군이 있는데 뭐 북한군이야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니까 패스하고, 이스라엘은 보시다시피 전체 여성의 40%에서 50%를 징병해서 24개월간 복무를 시키는데 그마저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그중 4% 정도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안보상의 위협으로 불가피하게 여성 징병제를 하고 있는 국가도 전투 임무에는 여성의 투입을 꺼려한다는 얘기죠. 제가 군생활 하면서 지켜본 여군들 사례로 이야기를 하자면 대부분 양성과정 이후 기행병과에 배속되어 기술,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전투병과에 배속된 여군 간부들도 실제 본인 근무 부대에서는 원래 보직상의 업무가 아닌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교관 업무를 주로 맡는 신교제 후대장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운영하진 않지만요. 예외로 수색대대에서 근무하는 여군이 있긴 했는데 그분은 본인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자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예외 케이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여군 간부의 경우 군인으로서의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으니
복무는 가능하지만 실제 일선 무대에서 남군 간부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는 거죠. 그게 실제 여군의 특성 문제이든 지휘관의 인식 문제이든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여성을 남성 현역병과 동일하게 징병하여 동일한 형태로 복무시키는 건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나올 수 있겠죠. 여성을 징병하여 복무기간은 남성 현역병과 동일하게 하되 기술 행정 분야에서만 복무하게 하자. 근데 요새도 경찰 같은 분야에서도 여성들 내근직 위주로 돌린다고 말들이 많은데 단지 성별을 근거로 보직을 나눈다고 하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남군 중에서도 전투병과보다는 기행병과에서 더욱 역량을 발휘할 사람들이 있을 건데 여군이 일반적으로 전투병과에서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기행병과로 돌려버리면 자연히 남군의 기행병과 TO가 줄어들 텐데 그럼 그게 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합한 방법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죠. 또 다른 의견, 여성을 징병하지 않는 대신에 국방세를 걷자. 이거 단순해 보이지만 꽤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군 면제 남성은 국방세를 내야 하는가? 저소득층 여성, 고소득층 여성에게 각각 어느 정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할 것인가? 젊은 여성에게 과세할 시 그 여성의 남성 가족에게 조세가 실질적으로 전가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절대 쉬운 문제 아닙니다. 저는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의 병역 의무 수행 여부를 사회적으로 논의하자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남성 현역병과 동일한 기간,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니 이를 고려를 하여야 완벽하지는 않아도 최선의 방향을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게 생각보다 꽤 복잡한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긴 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서로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싸우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여성의 병역 이슈가 등장하게 된 원인인 저출산 이슈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조만간 또 다뤄볼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